시청자 여러분, 정치의 겉과 속을 분석합니다. 정치분석가 박현우입니다. 하십니까?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를 체포한 뒤에 한국의 이재명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 한국도 역시 진중 정부가 들어섰고 거기다가 지금 부정선거가 핵심이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주목하고 있는 두 가지에 모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부정선거와 친중 노선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친중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개인적으로 보면 부정선거 때문에 2020년 선거에서 본인이 성패를 했다고 인식하고 있고 그 패배에 대해 이번에 완벽하게 복수를 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재명에 대해서는 마두로보다 더 혹독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세상은 넓고 복수의 방식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이재명은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중국에 가서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하고 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이 이재명 쪽에 4가지를 요구했고 그러면 4가지를 약속하겠다는 식의 이야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한국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해주고 인도 태평양에서 미국이 만든 배의 오랑을 금지하고 주한미군이 대만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달라는 요구였다고 하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이재명을 중국으로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 외교 당국은 이를 부인하며 대만 언론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 없이 이런 기사가 나올 수 있겠느냐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트럼프가 더 혹독하게 대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 이 사안과 관련해 피터 킴이라는 인물이 쓴 칼럼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피터 킴은 그라운드시에서 관련 작업을 함께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칼럼을 보면 미국이 전격적으로 마두로를 체포한 것은 원하면 언제든지 독자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군사적으로 작전을 수행해 핀셋처럼 정확하게 집어 체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은 베네수엘라가 아니기 때문에 델타포스가 서울에 올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섭다고 말합니다. 마두로에게는 군사작전을 썼지만 이재명에게는 훨씬 고차원적이고 냉혹한 방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을 안 들었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트럼프의 전략은 부정선거와 친중 노선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마두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저질렀기 때문에 군사작전으로 제거되었고 이재명도 이 두 가지를 모두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응징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방법이 다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두로는 고립된 독재 국가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군사작전이 가능했지만 이재명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신 트럼프가 쓸 수 있는 카드는 경제제재, 금융제재, 기업 압박, 대북 송금, 추적 선관위 조사, 압박, 미루 시스템 수사 등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이미 그 신호는 여러 차례 나왔고 지난 8월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쿠팡을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를 보냈다는 설명입니다. 국무부는 온라인 플랫폼법을 추진하지 말라고 압박했음에도 이재명 정부는 미국 시민권자인 쿠팡 대표를 출국 금지시키려 했고 유한 킴벌리에 대해서도 손빨아라는 식의 압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법으로 미국 빅테크를 정조준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경제 제재의 위력은 이란과 베네수엘라가 이미 증명했습니다. 이란은 트럼프 1기 시절 최대 압박 정책으로 경제가 붕괴 직전까지 갔고 이후 제재가 완화됐다가 트럼프 복귀 이후 다시 강화되며 정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불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로 유가 폭락과 경제 제재로 국가 경제가 완전히 마비됐고 중국의 차관으로 연명하다 결국 마두로는 체포됐습니다. 버티는 것도 실력이지만 끝까지 버티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가?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고 특히 미국과의 무역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트럼프가 한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융 제재를 가한다면 한국 경제는 엄청난 파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이 쿠팡과 유한 킴벌리를 공격하는 것은 트럼프에게 스스로 제재의 명분을 제공하는 꼴이라는 평가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이재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국무부 역시 쿠팡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 무서운 카드는 대북 송금과 선관위 수사입니다. 이재명의 최대 약점은 북한과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이며
이것이 밝혀지면 정치적으로 끝장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은 북한 제재를 가장 중요한 외교 제재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치인이 대북 송금에 연루됐다면 이는 미국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의혹을 본격적으로 추적하면 이재명은 방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금융 추적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북한으로 흘러간 돈의 흐름을 밝히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선관위 문제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미국은 2020년 대선에서 도미니언과 스마트매틱 같은 전자 투표 시스템의 부정선거 의혹을 경험했고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는 전자 투표를 없애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미루 시스템즈와 F 그리고 선관위가 베네수엘라의 스마트매틱과 유사한 방식으로 부정선거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이 의혹을 추적하기 시작한다면 한국 선관위는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큰 망신을 당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부정선거의 수괴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 망신은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이 참으로 냉정합니다. 성남이라는 키워드가 이 모든 것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코이카 본부는 경기도 성남에 있고 미로 시스템즈 사무실도 성남에 있으며 두 곳은 차로 10분 거리라고 합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출신이고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미국 대선 직전에 코이카를 통해 마두로 정권에 대한 무상 원조를 무려 5배나 늘렸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베네수엘라에서 스마트매틱이 탄생한 시기는 2000년대 초반이고 한국에서 선관위 과장이 전자 개표기를 도입한 시기도 같은 시기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스마트매틱을 전 세계에 수출했고 필리핀, 볼리비아, 온두라스 등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퍼졌습니다. 미로 시스템즈 역시 앞으로의 보증을 받아 키르기스스탄, 콩고, 이라크에 진출했고 최근에는 필리핀에도 진출했습니다. 트럼프의 측근들은 최근 미로 시스템즈를 언급하며 부정선거 전문가 집단이라는 표현을 공유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은 이미 연결고리를 파악했고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의 무서운 점은 겉으로는 웃으며 악수하지만 뒤에서는 냉혹하게 제거한다는 데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트럼프에게 공개적으로 욕을 먹었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마두로는 존중하는 통화를 했다고 안심한 뒤 며칠 만에 체포됐습니다. 이재명 역시 황금 열쇠를 들고 사진을 찍으며 안심하려 하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웃으면서 찍은 사진이 안전보증서는 아니라는 사실이 새삼 무겁습니다.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적대하는 상대보다 겉으로 협력하는 척하며 뒤에서 배신하는 상대를 더 냉혹하게 응징하는 스타일이라는 평가입니다. 마두로가 석유 제공과 마약 퇴치 협정 투자 유치 등을 약속했음에도 체포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협력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중국과 손잡고 부정선거를 지속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트럼프 백악관이 마두로 체포 직후 김해 공항을 배경으로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것이라는 사진을 올린 것은 다음 대상이 누구인지 묻는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음 차례는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국무부의 존 밀리스 차관보는 시진핑의 휴대전화에 마두로의 다급한 부재중 전화가 쌓여 있다는 풍자 이미지를 올리며 말 안 듣는 꼭두각시의 흔한 최후라는 식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농담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마두로는 몇 달 전 화웨이 휴대전화를 흔들며 시진핑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큰 소리쳤지만 그 장담은 한여름 밤의 꿈으로 끝났습니다. 결국 다급한 순간에 수차례 연락했을지라도 응답은 없었고 그는 체포됐습니다. 이재명 역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며 시진핑에게 매달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시진핑조차 마두로를 지키지 못했는데 과연 이재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중국은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며 24년 동안 마두로를 살려왔지만 미국의 델타포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재명이 최근 벙커를 점검하며 이걸 쓸 일은 없겠죠라고 말한 것도 농담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위기를 감지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마두로 체포 직전에 이재명은 급히 중국으로 날아가 시진핑을 만났습니다. 무슨 대화를 나눴을지 궁금해집니다. 설마 저도 마두로처럼 되는 건 아니겠죠라는 질문이 목까지 차오르지 않았을까요? 트럼프는 이미 마두로를 통해 시범을 보였고 전 세계 좌파 독재자들에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김정은이 밤마다 미사일을 쏘며 긴장하는 이유, 푸틴이 신경을 곤두세우는 이유, 이재명이 벙커를 점검하는 이유는 모두 같습니다. 다음 차례가 자신일 수 있다는 불안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군사작전을 쓸 수도 있고 경제제재 금융추적을 통해 범죄를 밝혀낼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의 결말은 어디로 향할까요? 금융제재 금융추적 국제적 망신의 조합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 칼럼의 결론입니다.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재명도 본능적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국내 언론들은 트럼프를 규탄하는 민주당 관련 기사를 계속 싣고 있지만 정작 마두로 체포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사안은 크게 다루지 않고 반발하는 쪽 기사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이재명의 운명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냉정한 전망이 이어집니다. 친중 노선과 부정선거 의혹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이재명의 결말은 마두로보다 더 혹독할 수 있다는 추측입니다. 외면한다고 현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이 참으로 잔인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